명제 증명에 대해서 배울 건데, 자, 일단은 정의, 증명, 정리라는 단어부터 한번 알아보자고. 자, 정의란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한 문장을 뭐 정의라고 하는데, 일단 얘는 어떻게 보면 얘는 약속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정삼각형은 뭐야? 정삼각형은 그치? 세 변의 길이 같은 삼각형 정삼각형이라고 부르지?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우리가 그냥 요 네 개 선분으로 이루어진 도형은 사각형이라고 부르잖아. 요런 걸 정의라고 하는 거야. 그냥 우리가 이걸 이렇게 부른다, 약속으로 말하는 거지. 그런 걸 정의라고, 우리 앞으로 이렇게 부르자라고 하는 게 정의가 되는 거야. 그럼 증명은 뭐냐? 어떠한 명제의 가정과 이미 알려진 성질을 바탕으로, 뭔가 이 성질이라는 건 그 정의에 대한 성질,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성질을 이용해서 어떠한 명제가 참임을 밝히는 거야. 얘가 어떠한 이유로 참이다라는 이 밝히는 과정이 증명이 되는 거야. 그리고 정리는 참인 증명이 된 명제 중에서 기본이 되는 것을 정리라고 한다. 자, 이게 말이 너무 어렵지? 그럼 내가 하나 비유를 해줄 테니까 한번 잘 봐봐. 우리가 이등변 삼각형이란 말이 있어. 이등변 삼각형. 우리가 이등변 삼각형 어떻게 배웠냐면, 얘 이름 뜻대로 두 개의 변이 같다라는 거야. 즉, 두 개의 변이 같은 삼각형이니까 우리 이등변 삼각형을 생각하면, 아,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구나를 알 수 있다고.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은 두 변의 길이 같다, 이건 정의야.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은 우리가 이등변 삼각형을 부른다, 이건 정의라고. 자, 정의는 증명할 수가 없어. 왜? 우리가 그냥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은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부른다고라고 배웠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부르자고 말을 한 거야, 약속한 거야. 그럼 얘는 그냥 외우는 거야. 그냥, 아,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구나, 끝이야, 끝. 그런데 우리가 이등변 삼각하면 하나 더 아는 게 뭐야? 요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근데 얘는 뭐야? 이등변 삼각형의 특징이지, 성질이지. 즉, 우리 이등변 삼각형을 들으면 두 변의 길이도 알지만 더 나아가서 두 밑각의 크기 같은 것도 알아. 이거는 정리가 되는 거야. 우리가 다시 두 변의 길이 같은 삼각형을 만들어 봤더니 얘를 어찌어찌 하더니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것도 동시에 알 수 있었다고. 그래서 이 두 밑각의 크기 같은 거는 정리가 되는 거야. 그럼 정리는 내가 이 두 변의 길이 같다라고 했을 때부터 얻어지는 거잖아. 그럼 내가 이 두 밑각이 왜 같은지 한번 설명을 해줄게. 내가 요 각의 이등분선을 한번 그어봤다고. 자, 그러면 왼쪽 삼각형과 오른쪽 삼각형이 있을 텐데 요 내 각의 이등분선은 공통으로 갖고 있겠지. 그럼 왼쪽 삼각형 기준으로 여기 길이는 여기 길이랑 같아, 오른쪽 삼각형과. 그다음 여기 길이는 왼쪽 오른쪽 삼각형과 공통으로 갖고 있지. 그리고 여기는 각을 이등분했으니까 이 끼인 각이 같아진다고. 그래서 얘네들은 SAS 합동으로 같아진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응각의 크기도 같아지니까 밑각의 크기도 같다라고 증명이 돼. 그래서 우리 이 정의를 바탕으로 어떤 증명을 통해서 정리가 만들어지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도형이나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정확한 뜻이나 문장을 들었을 때 정의랑 정리를 생각할 수 있지. 하지만 정의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불렀다고 약속을 한 거지, 더 이상 이게 끝이야. 약속이 약속. 근데 정리는 뭐야? 우리가 그 약속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아는 사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또 성질을 찾아내는 게 정리라고. 그럼 정리는 증명이 할 수 있어. 왜? 우리가 그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가 더 그 성질을 이용해서 더 알아낸 거잖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정리는 증명할 수가 있는 거고 정의는 증명할 수가 없는 거야. 왜? 그냥 얘는 약속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리와 정리의 큰 차이점은 증명을 할 수 있느냐와 증명을 할 수 없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리고 내가 이제 명제를 증명하려고 해. 그래서 P이면 Q이다라고 증명을 할 건데, 우리가 앞에서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not Q이면 not P이다, 즉 대우도 참이라고 우리가 배웠었어. 근데 내가 얘가 참인지 증명을 하래.
근데 얘를 하려고 했더니 어려워. 그래서 내가 얘를 대우를 한번 써봤더니 얘는 만만하니까 좀 할만해. 얘를 풀었어. 근데 얘가 참이래. 그럼 당연히 얘도 참이다 이 소리야.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명제가 증명을 하기 어려울 때 이때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을 할 수 있다고. 이게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이야. 자, 그 다음에 귀류법은 뭐냐면 만약에 별표는 홀수이다를 증명하래. 근데 얘를 봤더니 어려워. 어떡하지 하다가 그럼 다른 식으로 가정을 하는 거야. 그럼 별표는 내 짝수라고 한번 가정을 했더니 얘는 좀 할만해. 근데 얘를 풀었더니 얘가 참인 경우가 생길 거고 얘가 거짓이 되는 경우가 생기겠지. 그럼 얘가 참이면은 별은 짝수라는 거지. 즉 홀수는 아니라는 거잖아. 얘가 참이면 얘는 거짓이 되는 거라고. 반대되는 상황. 반대로 별표가 짝수라 가정해서 풀었는데 얘가 결론적으로 거짓이 나왔어. 그럼 별표는 짝수가 아니면 홀수겠지. 즉 요놈은 참이 된다고. 그래서 내가 그 명제를 증명할 때 이 결론을 부정해서 그 반대되는 값을 가정해서 풀어서 모순이나 잘못된 점을 파악하거나 아니면 그 값이 참이거나를 이용해서 다시 그 반대 상황으로 돌아와서 그 명제가 참거진지 판별하는 법을 귀류법이라 그래.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해서 우리가 한번 역으로 반대로 생각을 해서 이 식이 어떻게 성립이 되는지 보는 거라고. 그게 귀류법이라고. 자, 그럼 문제를 통해서 한번 풀어보자.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자, 요놈 명제티 n제곱이 짝수이면 n은 짝수이다. 근데 얘를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을 하래. 그럼 요놈의 부정은 뭐야? n은 홀수지? n이 홀수이면 요놈의 부정은 n제곱이 홀수냐고 묻고 있어. 자, 근데 우리가 이제 홀수를 표현할 때는 2k-1이라고 한번 써볼게. 그리고 k는 자연수다. 자, 그럼 자연수가 뭐부터 시작하지? 1부터 시작하지?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1 나오지. 2 집어넣으면 4 빼기 1이라 3 나오지. 3 집어넣으면 5 나오지. 즉 우리가 홀수를 2k-1로 표현할 수가 있어. 자, 그리고 얘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가 2k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얘는 짝수란 말이야. 또는 얘는 2의 배수가 된다고. 그치? 2, 4, 6, 8, 10 k에다 1부터 집어넣어봐.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짝수에다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1을 해주면 요 값은 1이 되고 요 값은 3이 되고 요 값은 5가 되잖아. 그래서 짝수에서 1을 빼준다고 문자를 써주면 요놈 홀수가 된다 라고 알면 좋겠어. 그러면 홀수가 2k-1로 가정하고 요놈이 n값이다 라고 해서 한번 풀어볼게. 자, 그럼 n은 홀수라던 말은 n은 2k-1이면 요 n제곱은 어떻게 되겠어? 그치? 2k-1의 제곱이 홀수냐고 묻는 거랑 똑같다고. 그럼 얘를 전개해볼까? 전개하면은 4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이 된단 말이야. 자, 홀수는 2로 절대 안 묶여져. 하지만 짝수는 2로 묶여지겠지. 왜냐면 우리가 아까 짝수는 2k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인수분해 2로 묶여져야지 짝수가 되고 2로 묶여졌을 때 나머지가 생기면 얘는 홀수가 된다 이 소리야. 그럼 얘를 한번 2로 묶어보려고 했더니 얘랑 얘는 2로 묶여져. 그럼 어떻게 돼? 얘는 2에 2k제곱 마이너스 2k에 플러스 1이 돼버리지? 즉 요놈은 어떻게 돼? 나머지가 생겨버리네? 그럼 얘는 뭐야? 홀수다 이 소리야. 그래서 이 명제는 참이다 이 소리야. 그래서 요 대우도 참이니까 요 명제도 참이 된다 이렇게 풀면 돼. 자, 그 다음에 명제 자연수 mn에 대해서 n제곱 더하기 n제곱이 홀수이면 mn은 짝수이냐고 묻고 있어. 이때 대우를 이용해서 또 증명을 해보라고 나와 있네. 자, 그럼 요놈의 대우는 뭐야? mn은 홀수이면 m제곱 더하기 n제곱은 요놈의 부정이니까 짝수가 되겠지? 이게 바로 대우야. 그럼 내가 이 대우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되잖아.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근데 얘가 자연수잖아. 자연수의 곱이 홀수래.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야? 어떤 수 곱하기 어떤 수 홀수가 나오면 둘 다 홀수가 돼야 돼. 근데 우리가 홀수를 어떻게 표현했지? 이런 식으로 표현했잖아. 자, 그러면 m은 내가 2k-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n은 2s-1이라고 하자고. 물론 k랑 s는 자연수라고 생각을 하자고. 자, 그러면 내가 요 가정을 요렇게 쓰면 될 것 같아. 요놈이면 요놈 제곱도 요놈 제곱은 짝수냐고 묻고 있어. 그럼 m 대신에 2k-1의 제곱을 집어넣고 n 대신에 2s-1의 제곱을 집어넣어보자고. 그럼 전개하면 4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 플러스 4s 제곱 마이너스 4s 플러스 1이지. 그러면은 동량끼리 계산하면은 요놈이랑 요놈은 어떻게 돼? 플러스 2가 되겠지? 그럼 2로 묶어보자. 2로 묶으면 2에 2k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2s 제곱 마이너스 2s 플러스 1로 2로 다 묶여진단 말이야. 그럼 얘는 뭐가 돼? 짝수라고. 그래서 이 명제는 참이다 이 소리야. 이번엔 가로를 한번 채워보는 거네. 자, 명제 요놈에 대해서 m과 n이 서로 소이면 가정 m 또는 n이 홀수이다 결론이라고. 자, 그러면 이때 얘가 참임을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을 해보래. 그럼 대우를 한번 써보라는 거지. 요놈은 수의 체계니까 여기서부터 명제가 들어가면 돼. 그럼 요놈의 부정이 여기로 들어가는 거니까 m과 n이 모두 짝수가 되는 거겠지. 자, 그리고 m과 n은 서로소의 반대니까 서로소가 아니다 라고 하면 돼. 그러면 가가 뭐였어? 아까 짝수였지. 그럼 n과 n이 모두 짝수이면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 위에 설명했지. 이때 모는 m과 n의 공약수래. 그러니까 우리가 얘랑 공통된 약수는 이미 2가 보여. 왜냐면 2k랑 2l의 니은자를 해보면 2가 이미 빠져나오거든. 그래서 2는 m과 n의 공약수이므로 m과 n이 모두 뭐래? 짝수 맞지? 즉 얘는 서로소가 아니게 되는 거야. 왜? 서로소라는 건 이 공약수 자체가 1밖에 안 나와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명제는 참이 된다 이 소리야. 자, 그럼 기류법. 기류법은 뭐다? 그렇지. 우리가 그 결론을 부정해서 그 반대되는 상황을 펼쳐봤을 때 그 값이 모순이 생기거나 참이 되는 것을 판별해서 그 반대된 상황을 다시 생각해서 그 명제를 참거짓을 판별하는 거야. 자, 보자. 루트 2는 무리수임을 증명하래. 딱 봐도 어렵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루트 2가 무리수 아니면 유리수란 말이야. 즉 우리가 유리수라고 가정해서 푸는 거야. 그러면 루트 2를 유리수라고 가정했잖아. 우리가 유리수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정수분의 정수꼴로 우리가 표현을 했어. 그리고 얘네들은 m과 n은 서로소 관계가 돼야 돼. 그리고 또 뭐가 돼야 돼? m은 0이 되면 안 되겠지. 자, 그랬을 때 루트 2를 우리가 n분의 n꼴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럼 얘가 유리수꼴이 맞지? 우리가 m과 n은 서로소인 정수라고 생각하고 m이 0보다 0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럼 얘를 양변을 제곱하면은 이 2는 m분의 n의 제곱꼴이라고. 양변에 m제곱을 곱해주면 2m제곱은 n제곱이 된다 이 소리야. 근데 우리가 앞에 2로 묶여지면은 요 놈은 짝수라고 했었어. 즉 n제곱은 짝수가 되는 거야. 이렇게 문제 없지?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수랑 어떤 수를 곱했을 때 짝수가 나온다는 거는 요 놈도 둘 다 짝수라는 소리지. 그렇기 때문에 n을 내가 2k라고 잡아도 될 것 같아. 근데 2k를 여기다 집어넣어봤더니 2에 m제곱은 4k제곱이 돼버린대. 또 2로 나눠주면 m제곱은 뭐야? 2k제곱이 돼버리지? 그럼 뭐야? m도 짝수라는 거지? 그럼 얘도 2s꼴로 나타낼 수가 있겠네. 근데 m과 n이
짝수라는 거는 공통약수, 공약수 2가 있다는 거지. 근데 우린 가정이 뭐야? 분수분의 분수꼴은 서로소라는 가정이 있었지? 즉 모순이 되어버린다고. 그렇기 때문에 유리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루트 2는 무리수일 수밖에 없다. 이런 방법을 귀류법이라 그래. 자, 2-1도 똑같지? 얘도 그냥 얘는 위에 똑같아서 그냥 생략할게. 그냥 루트 2 대신에 루트 5 집어넣어서 해보면 되는데 나 한번 해볼까? 똑같이. 자, 우리 해보자. 자, 루트 5는 n분의 n 꼴이라고 해주자고. 자, 우리가 루트 5가 유리수라고 가정하는 거야. 똑같아. 위하는 법이랑. 그리고 mn은 서로소 하고. 그럼 양변을 제곱하면 5는 m제곱분의 n제곱 되고, 양변에 m제곱 곱하면 5m제곱은 n제곱이 된다고. 그럼 요 n제곱은 뭐가 될까? 그렇지, n제곱은 5의 배수라고. 즉 n은 뭐야? 5를 갖고 있겠지? 그럼 n은 5k라고 생각하고 여기다 집어넣어봐. 그럼 어떻게 되겠어? 5m제곱은 25k제곱이니까 양변에 또 5로 나눠주면 m제곱은 5k제곱이 돼. 즉 m도 5의 배수가 나온다고. 그럼 서로 공약수 5가 나오니까 얘는 서로소가 아니라 모순이 생겨. 그렇기 때문에 요놈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루트는 유리수가 아니다가 참이 된다고. 자, 이거 아래 보자. 자, 다음 명제가 요거에 대해서 n제곱이 3의 배수가 아니면 n도 3의 배수가 아니다를 귀류법을 이용하래. 즉, 요 결론을 부정을 써서 한번 반대된 상황을 보라는 거지. 그럼 얘의 부정은 n이 3의 배수라는 거잖아. 그럼 3의 배수면 n을 내가 3k라고 두면 되는 거지. k에다 1 집어넣으면 3, 2 집어넣으면 6, 3 집어넣으면 9가 되잖아. 3, 6, 9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얘 양변 제곱하면 뭐가 되겠어? n제곱은 3k의 제곱이니까, 즉 얘는 9k 제곱이 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9k 제곱은 3의 3k 제곱으로 묶을 수가 있다고. 즉 얘도 3으로 묶였으니까 얘는 3의 배수겠지. 그럼 n제곱은 3의 배수이므로 우리 가정을 보라. 3의 배수가 아니라고 했었지. 그럼 뭐야? 모순이 생기지. 즉 이 상황은 말이 안 되니까 얘가 반대된 상황이니까 참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증명이 된다고.